그렇죠. 네. 어때요, 인선 씨? 저긴 도망갈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너무 화가 나네요. 네. 아니 그 좋은 머리를 왜 그런 데다 썼어요? 그 악성 앱을 깔아놓고 개인정보 유출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데이터를 다 빨아가는 거죠. 네. 근데 저 같아도 요즘 이 시국에 고금리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저금리 상품이 나온다고 하면 네. 그것 때문에도 혹하는데 어플리케이션만 깔면은 간단하게 할 수 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 믿을 만한 은행에서 문자가 또 왔고. 그러니까요. 저도 앱을 깔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이 악성 앱 까는 때문에 순간. 네. 예. 제가 조종을 당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악성 앱이 한번 노출이 되면 그때부터는 내가 이제 전화 거는 내 전화도 그렇고 상대방 전화가 모두 이렇게 뭐. 노출이 된다고 이야. 하니까 정말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궁금한 게 실제 은행에서 이런 그 대출을 안내하는 문자나 전화 같은 걸 실제 보내는 경우가 있나요? 아니요. 시중은행에서는 사실상 이런 대출 권유 문자를 보내진 않습니다. 대출을 연장한다든지 아니면 이자를 연체했으면 이에 관한 안내 문자는 보내지만 이런 식으로 대출을 권유하는 문자는 불법 스팸 메시지일 수 있으니 꼭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네. 특히나 이제 사례자처럼 문자 메시지 온 거에 링크를 클릭하거나 아니면 앱을 까셨으면 꼭 다른 번호로 해당 은행 그 대표 콜센터로 전화를 하셔서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네. 특히나 대출을 받은 사람에게 기존 대출을 명목으로 추가 금전을 요구하는 것은 100% 사기이기 때문에 꼭 조심하셔야 돼요. 그렇군요. 네. 뭐 이런 문자를 보면은 굉장히 당황스러워요, 검사님. 네, 이런 문자를 보고 혹하면 위험한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제가 실제 문자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네. 네. 어머. 뭐죠? 네, 여기 보시면 예. 정부 지원 특별 보증 신용 대출 승인 안내. 네. 말도 길어요. 그러네. 그리고 대출 상품 안내도 있고 뭐 이자는 어떻고 은행과 정부가 뭐 각각 반반씩 부담한다. 정말 그렇듯하지만 은행 사칭 불법 스팸 메시지입니다. 일단 은행의 대표 번호, 콜센터 번호가 다르기 때문에 네. 이를 꼭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그렇군요. 네, 네. 네, 최근에 이런 불법 스팸으로 6,800만 원을 가로채려던 일당이 검거되었는데 네. 진짜요? 800만 원이요? 뭐야. 이게 실제 영상인가 보죠? 네, 지금 해당 영상이 검거 영상인데요. 오! 네, 불법 스팸을 뿌리고 피해자가 대출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 또 다른 보이스피싱범이 시중 은행인 것처럼 가장해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서 함부로 대출을 옮겼기 때문에 금융거래를 차단한다, 엄포를 놓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피해자에게 해결 방안이 있는데 오늘 내로 현금으로 갚으면 이거 봐주겠다라고 하면서 속이는 겁니다. 아이고. 이야. 네. 저는 이게 대면 편취인 거잖아요. 네. 이게 옛날 방식 아닌가 했거든요. 이게 보이스피싱은 이렇게 어떻게 핸드폰으로 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요? 예, 그렇지 않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 중에 5건 중에 4건이 대면 편취입니다. 와. 이게 옛날 방식이거나 좀 투박한 방식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네. 보이스피싱 하면 당연히 비대면 사기, 네. 전화하거나 뭐 계좌로 송금하거나 이런 거 아니냐, 아니면 최근에까지도 뭐 납치하면 뭐 납치한 거 뭐 납치 돈 내야 한다 뭐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그렇지 않습니다. 이 대면 편취 방법은 조직원이 전화로 접근해서 검찰청 검사를 사칭하거나 네. 공감원 직원을 사칭한 다음에 여러 구실을 내세워서 피해자가 직접 돈을 전달하게 하는 겁니다. 수치로 보면 비대면 계좌 이체 유형은 점점 줄어드는 반면에 대면 편취의 경우 같은 기간 3배 가까이 우와. 늘어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옛날 방식이긴커녕 오히려 그 전보다 더 늘어났군요. 네. 그렇다면 과연 대면 편취를 하는 유형, 이 패턴은 어떤 건지 이번에는 저희가 대면 편취를 하려고 하는 보이스피싱 일당의 실제 목소리를 준비했거든요. 자세히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일단 인상착의 좀 받을게요. 금융감독원 직원이 본인 바로 알아봐야 되는 거니까. 자, 머리가 지금 긴 편이세요? 짧은 편이세요? 알겠습니다. 나오셨고, 후에서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3발자국 이동하셨고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이것저것 질문할 수 없어요. 어머. 국가안전보안 계좌 코드 등록 금액이 있어요. 2023만이라고 쓰셨죠. 그 옆으로 해서 서명 사인 작게 하나 해주세요. 사인? 계좌 추적 끝나고 지금부터 한 1시간 반에서 2시간 남았어요. 오늘 전부 다 당연히 원상 복구해드려야지. 자, 그러면 이제 공문서하고 본인의 자산 안전하게 인계 전달해 주시고 그 다음에 금융감독원 직원 바꿔주고 말씀해 주세요. 네네. 어머. 네, 검사님, 이거 다 인계 받았습니다. 돈 주고. 그래요. 잘하셨고 일단은 안전 인계하였습니다. 녹취 한번 남겨주세요. 네네, 안전 인계하였습니다. 뭐야? 그러니까 무슨 매뉴얼을 안내하는 것 같으면서 자신에게 그 또 질문을 할 수 없게 돼 있다고 또 막 이렇게 하네요. 그러니까요.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해서 대면 편취를 이제 하는 한 유형 패턴을 이제 들려드렸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 뭐 참 답답하죠. 네. 시청자 여러분은 절대 속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의 소중한 돈을 가로채는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건 돈을 안 건네주면 됩니다. 그런데 이 대면 편취 같은 경우는 그 보이스피싱 그 특별법에 의해서 보호받지 못하는, 그러니까 피해금을 환급받지 못하거든요. 계좌 같은 경우는 이제 계좌가 정지돼서 피해금 환급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현금을 건네주면 환급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 환급을 받지 못한다는 거는 해당 뭐 금융기관, 뭐 은행 같은 데서 예. 돈을 그러니까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거죠. 책임질 수 없죠. 현금을 건네줬기 때문에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건 진짜 솔직히 이렇게 되는 걸 알고 그렇게 계속 대면 편취를 하는 거 아닐까요? 이제 계좌 같은 경우는 금융기관에서 보이스피싱 의심 계좌를 신속하게 정지시키는 제도들을 운영하고 있는데 네. 네. 그렇게 되다 보니까 계좌에 그 피해금을 빼오지 못하고 묶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보이스피싱 범들도 대면 편지로 많은 돈을 가져올 수 있고요. 그다음에 계좌 송금은 뭐 30분간 정지된다든지 뭐 ATM기로 600만 원 이상은 송금 못 한다든지 하는 제한이 있는데 네. 대면 편지는 그런 게 자유로우니까 그렇게 더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네. 자, 네. 이거 진짜 보통 일이 아닙니다. 잠시 후에 저희가 보이스피싱의 유형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 또 피해 구제 신청을 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리도록 네. 할 텐데요. 그 전에 스튜디오에 모신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금융범죄 예방 전문가 이기동 소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사실 지금은 현재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제 이기동 소장님이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예전에는 활동을 하시기 전에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의 총책으로 또 지내셨다고요? 처음에는 저도 이것이 범죄인지 몰랐습니다. 네. 아는 지인들이, 형들이 통장 하나 주면은 돈을 준다 그랬고, 통장을 주니까 돈을 줬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통장을 따라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보이스피싱 범죄자가 되어 총책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사건이 너무나도 잘못돼가지고, 경찰, 검찰 조사받는 과정에 피해자들이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는 서민들이고 또 그 피해자 일부 중에는 이번 사건이 원인이 되어 또 목숨을 끊은 사람도 있다는 점에 대해서 정말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네. 이제 가지고 있는 지혜를 세상에 어지럽히는 도구가 아니라 세상에 이로운 도구로 쓰고 싶어서 이렇게 금융범죄 예방에 앞장서게 되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네. 이렇게 또 나와주셔서. 또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근데 저희가 실제로 이제 목소리를 들어봤는데 굉장히 뭐랄까요? 제 느낌에는 이렇게 훈련이 잘 돼 있는 것 같은 느낌? 아주 잘 알고 있는 느낌? 이게 각본도 잘 짜여져 있는 것 네, 같고. 무슨 진짜 대본 쓰고 막 연습하고 그러나요? 네, 대본이 있습니다. 사기범들이 공공기관을 사칭해서 개인정보를 들여다보고 전화 발신 조작을 해서 또 정교한 팀워크를 짜서 피해자가 무엇을 원하는지 사기범들은 딱 꿰뚫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돈을 지키려는 사람과 돈을 빼앗으려는 사람의 동등한 게임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능범죄가 이렇게 계속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네. 근데 이게 대본을 쓰려면은 정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아니 개인정보는 도대체 어떻게 유출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야? 개인정보는 크게 이제 세 가지 유형으로 유출이 되게 돼 있습니다. 예? 이제 사기범들이 해킹을 해가지고 기관이나 이런 곳에 해킹을 하는 방법이 있고 네. 또 요즘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영업점 이런 데 방문을 하면은 개인정보를 많이 적게 돼 있어요. 네. 또 이런 기업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정보를 또 팔아먹습니다. 네. 아이고. 또 사람들이 일일이 돌아다니면서 이제 자동차의 비상연락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탈취를 해서 이제 전화를 걸고 사기를 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희가 이제 앞에 말씀을 이제 드린 것처럼 최근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는 목소리 수배가 내려진 보이스피싱범들의 목소리가 이제 올라와 있거든요. 이 목소리에는 2천만 원의 이제 신고 포상금도 걸려 있는데 저희가 지금부터 유형별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도 목소리인데 어떻게 사람을 혹하게 하는지 그 패턴, 그 수법을 유심히 한번 살펴보시면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검사, 수사관, 경찰 등을 사칭하는 기관 사칭형인데요. 먼저 들어보실까요? 2017년 3월경에 경기도 광명시 철산 지점에서 학생은행과 은행 통장이 발급됐는데 본인께서 직접 가셔서 발급하는 거 맞습니까? 아니요. 일단 서울시 명의 통장이 개설되어 대포 통장 형식으로 범죄에 사용된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아니요.
약간 민감한 부분인데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씨가 입출금 통장에 저한테 100만 원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계좌 추적을 했는데 조사 결과 100만 원이 아닌 터무니없는 1000만 원이 나와요.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불법이라고 생각하겠죠. 그렇죠. 뭐 예를 들어 60에서 70 정도 예치가 되어 있으시면 100만 원 이하, 그리고 뭐 120에서 130 정도가 예치되어 있으시면 150이야. 이렇게 대략적으로만 진술해 주세요. 네, 먼저 이제 B은행 입출금부터 진술해 주세요. 100만 원 이하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청약 계좌 진술해 주세요. 150 이하요. 뭐 그냥 의도하는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입출금 진술해 주세요. 100만 원 이하요. 네. 네. 이렇게 이게- 해서 기관 사칭형 한번 들어봤는데. 아니, 이게 네. 이미 답이 내 입에서 지금 다 나오게 이렇게 이끌어내는 거잖아요. 이거 진짜 아니 제가 지금 듣고 있으니까 안 돼, 대답하면 안 돼요라는 마음이 들지만 저 상황이 되면 술술술술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대답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왜냐면은 또 다그치니까 빨리 말을 해야 될 것 같고. 근데 네. 이게 실제로 이 모든 이야기가 되게 전화로 다 할 일인가요? 이게 사실 이렇게까지 전화로 물어보진 않을 것 같고요. 네. 우선 대충 물어보고 그럼 나와서 자세히 얘기해보자. 그렇죠. 예. 네. 전화로 이렇게 압박하는 수사를 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근데 전화로 나를 압박한다? 그럼 좀 이상하다고 느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전화로 이렇게 계좌에 얼마가 들어있냐 말해봐라 이렇게 안 합니다. 계좌 거래내역 갖고 오세요 하면 되는데요. 아니, 보내라고 하면 되거든요. 그러네. 예, 그렇습니다. 실제 전화로 이렇게 뭐 조사하고 저렇게까지 인터뷰하는 경우는 검사 같은 경우가 없을 것 같은데요. 네, 수사관분들이 전화 조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네. 경우는 대체로 이제 참고인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사건과 이해관계가 그렇게 크지 않으신데 목격한 거나 아니면 알고 있는 사실을 말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피의자에게 전화해서 당신 통장에 얼마 있느냐, 뭐 어느 은행에 뭐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지 않습니다. 네. 검사님, 좀 궁금한 게 있습니다. 네. 만약에, 네. 정말 만약에 네. 제 소중한 통장이 네. 범죄에 연루돼가지고 네. 그 진짜로? 통장이 막 범죄에 사용되고 있다면 네. 그러면은 수사 진행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선 이제 전화를 해서 혹시 본인 맞으시냐? 예, 그다음 이러한 통장 혹시 계좌번호 갖고 계시냐? 그러면 갖고 있다. 여기에 돈이 들어갔는데 무슨 돈이냐? 뭐 이런 돈이다. 그러면 이제 나와서 얘기하시자 이렇게 얘기하죠. 네, 자세한 내용은 나와서 얘기하자. 아니면 이제 출석 요구서를 보냅니다. 전 의심스러운데 제가 어디 가야 하나요? 그럼 출석 요구서 보내드리겠습니다 하고 우편으로 출석 요구를 합니다. 네. 전화상으로 그냥 간단하게 하고 전화는 좀 만나서 간단하게 하는 하죠. 거군요. 네. 자, 그럼 이번에는 다음 유형으로 넘어가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최근 전화도 문자 메시지로 이게 이제 급증하고 있는 대출 사기형인데요.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를 현혹을 하는지 네. 여러분 그 내용 잘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저희 정부 지원 자금이라고 들어보셨잖아요. 우리 고객님은 다 조건은 충족이 되시는데 금융거래 미비로 지금 확인이 되세요. 그게 어떤, 지금 기존의 부채가 전혀 없으시잖아요. 예.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정부 지원 자금으로 고금리 상품 이용 중이시거나 서민금융 나들목으로 이렇게 신청을 해드리는데 우리 고객님께서는 지금 조건이 해당이 안 돼요. 조건을 좀 맞춰주셔야지 저희가 이제 자금을 풀어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결제팀장이기 때문에. 그 조건을 맞추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일단은 당일 만기 상환 제도라고 있습니다. 금융권에서 대출을 한번 받으셔가지고 만기 상환하시면 신용 등급이 올라가시잖아요. 부채가 너무 없으시면은 신용 등급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대출을 받으셔가지고 만기 상환해서 부채를 잘 갚아 나가시면 신용 등급이 상승이 되십니다. 이게 점점 범죄가 더 이제 교활해지고 있는데 들으신 것처럼 저희가 이렇게 계속 반복하고 여러 패턴을 보여드리는 건 잘 숙지하셔서 앞으로 절대 이렇게 이런 피해자가 나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 실제 대출 상담원 은행에서 이런 식의 대화를 합니까? 어떤가요? 네, 저희 은행원들이 대출을 상담할 때 쓰는 용어라서 저도 되게 깜짝 놀랐는데요. 하지만 대출 권유를 이런 식으로 하진 않습니다. 뭐 저금리나 무담보로 해주겠다 이런 혹하는 얘기로 깨는 거는 좀 확인 부탁드립니다. 이 음성을 듣고 저도 자세하게 나중에는 고객님들한테 보이스피싱에 대해 안내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니 이기동 소장님, 요것만 딱 조심하면은 당하지 않는다. 이런 거 혹시 팁 있을까요? 네. 일단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은 두 가지 정황입니다. 예.
달콤한 말로 유혹을 해서 돈을 송금하게 하거나 당황한 정황을 만들어서 돈을 편취해가는 행위입니다. 네. 일단 이런 전화가 왔었을 때는 사기범들이 불러주는 계좌로 돈을 송금을 하지 말고 기관이나 그리고 포털 사이트 이런 데 전화를 번호를 재차 확인한 다음에 일을 보는 게 현명한 방법입니다. 네네. 근데 이기동 소장님, 보이스피싱 범들이 뭐 연령, 직업별로 좀 이렇게 공략을 하려고 하는 네. 그런 어떤 그 시기, 뭐 또 컨셉 이런 게 또 있을까요? 그런 게 있어요? 범죄 수법은 지금 밤새도록 이야기를 해도 다 못합니다. 아. 왜?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웨딩철에 맞이해가지고 딸과 사이를 납치해서 돈을 송금을 해라 교묘하게 연락을 끊어놓고 또 이제 대학교 입시철을 맞이해서 허위 통보를 보내서 등록금을 편취해가는 행위, 또 좀비폰을 만들어서 어느 기관에 전화를 걸어도 이제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정황을 만들어서 돈을 편취해가는 행위, 이렇게 무궁무진한 방법으로 이렇게 당신들의 지갑을 노리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그 중장년층이 타깃이 되는 보이스피싱 유형을 이번에 또 이제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가족과 지인을 이제 사칭하는 그런 범죄 유형인데 이른바 이번에 들려드릴 건 엄마 나야입니다. 그 최근에 가족 지인을 사칭하는 그런 범죄가 과거하고 이제 크게 뭐 좀 달라진 점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최근에 많이 급증하고 있고요. 전화번호, 일단 전화번호를 속이는 거죠. 그다음에 그 메신저에 프로필 사진 같은 것도 이게 도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휴대전화에 이제 전화번호가 보이스피싱 1단계 넘어갔다는 걸 뜻하는 것이고요. 가장 손쉽게 이런 전화번호를 얻는 것은 악성 앱을 내 전화에 설치하고 보이스피싱범들에게 전화번호가 가게 되면 피해가 당할 수 있습니다. 네네네. 아니 저도 이제 아이를 키우고 있으니까 저도 얼마 전에 받은 이게 있어요. 문자가 뭐예요? 제가 그래서 이거를 야 이거 나도 있는데 하고 가져왔는데 엄마 나 폰 액정 먹통돼서 임시 이 번호 사용하니까 문자 확인하면 답장 줘. 이렇게 왔어요. 이게 속칭이 엄마 나야 그거네요. 네. 근데 사실 저희 딸은 이 폴더폰이거든요. 네네. 액정이 없어요. 그리고 공부 시간에 왔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제 저야 뭐 상황이 이제 파악이 되니까 안 놀랐지만 이게 이제 당할 수밖에 없는 특히 이제 엄마 급히 돈을 좀 보내줘 이러면 엄마는 놀래서 일단 도와줘야 되나 보다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사례를 좀 준비를 했는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자, 아들한테 왔어요. 엄마, 바빠요? 무슨 일이야? 나 저 말하는데 급하게 돈 보내야 될 일이 있는데 지갑을 잃어버렸어요. 아이고. 경찰에 신고는 했는데, 경찰에 신고는 했는데 언제 찾을지 모르겠으니까, 계좌번호 보냈고 여기로 500만 원만 빨리 다그치기 시작했죠? 근데 전화는 왜 안 받니? 받아봐 하는데 저 지금 부장님이랑 회의 중이에요. 이따 일 끝나면 전화할 테니 돈만 먼저 이체하세요. 그래 보냈다. 이미 돈이 갔어요. 갔네. 밥은 먹고 들어오니 이런 톡이 있었는데 이게 실제 사례입니다. 아유, 보냈어. 여기에 지금 뜨끔해지네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인선 씨 혹시 이 아들과의 이 톡, 이 화면에서 혹시 좀 이상한 점 찾을 수 있을까요? 500만 원은 어디? 근데 저도 보면은 딱 그냥 아들이 얘기하는 것 같네요. 그리고 일하는 중에 네, 이제 엄마한테 급하니까 회의 중에 보낸 것 같고. 근데 전화를 안 받네? 전화 안 받는 게 좀 이상한 것 같은데요? 전화를 왜 안 받지? 저 같은 경우는 이런 500만 원이나 되는 이런 거금은 실제 전화 목소리로 이렇게 뭐 좀 통화를 달라고 한 하지 다음에. 저걸 문자나 이렇게 뭐 SNS로 아무리 부모님이라도 달라고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저거 좀 이상한데. 우리 은행원이신 임다연 님이 매 눈으로 보고 계시거든요. 혹시 뭐 찾으셨나요? 제가 좀 봤는데 좀 이상한 부분이 있긴 네. 해서요. 뭐죠? 이제 위에 보면 아들이면 이미 추가가 되어 있을 텐데 친구 추가가 이거. 그러니까 아들인데 아직 친구로 추가가 안 돼 있는 거네요. 자, 검사님 이게 정답이 맞습니까? 네, 정답입니다. 네, 자세히 보실게요. 네. 상단에 보면 이제 친구 추가로 되어 있는데요. 네, 그 옆에 이제 차단 신고도 있는데 네. 친구 추가가 아직 안 된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아들인데. 네, 그쵸. 그리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제 해외에서 온 해외에서 온 메신저니 조심하세요. 네. 이런 문구도 뜹니다. 그런데 프로필도 같습니다. 저기 보시면 이제
아들이 2개가 떠 있네요. 그래서 네, 아들이 2개가 아들이 프로필 2개가 둘이네요, 떠 있는 진짜? 거고. 네. 똑같아. 야. 여긴 하나였는데 저쪽은 둘이 됐어. 네, 그래서 복사가 말투도 됐나 비슷하고, 봐요. 예, 말투도 비슷하고 프로필도 복사해서 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우선 확인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조금 뭐 가족 간이지만 아들, 근데 아빠 생일이 언제지? 뭐 너 지난번에 안 왔더라. 서운하게 뭐 이렇게 네, 물어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걸 맞추는지 안 맞추는지. 네, 아들 엄마 생일 언제지? 그러면은 이제 그쪽에서 막 화를 낼 거예요. 아, 바쁘니까 그런 거 물어보지 마. 하면 이상한 거죠. 전국의 모든 엄마들이 지금 저희 방